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볼 이야기는요. 혹시 11월 30일부터 시작된 새로운 드라마, 아주 요즘에 굉장히 TV 시청률을 많이 높이고 있는 그런 핫한 드라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옥시 부인전이라는 이 드라마 JTBC에서 방송하고 있는 토요일, 일요일에 방송하는 드라마인데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재밌게들 보고 계시나요? 재밌더라고요. 예. 드라마의 매력은 한번 보면은 또. 네, 그렇죠. 재밌어요. 저는 사극을 참 좋아하거든요. 퓨전 사극 요새 또 많이 좋아하죠. 네, 옛날부터 이렇게 퓨전 사극, 약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사극들 보면 되게 재미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으로 너무나 현대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 드라마 연 변호사님 좀 보셨어요? 좀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재밌게 보셨죠? 그죠? 한숨을 쉬면서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어떤 포인트에서? 저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네. 제가 느낀 거는 여자 홍길동. 아, 여자 홍길동. 그쵸? 제가 첫 번째 느낀 거, 첫 번째 이거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우리 또 여성운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나를 겁탈하려고 하면 죽여도 되나? 그렇죠. 네. 그게 정당화되는 것부터가 사실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제 정당방위라는 게 있잖아요. 법에서도. 그죠? 내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정당방위가 이제 허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처럼 여성들이 그 당시에 정조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다. 그래서 목숨보다 정조가 더 중요한 시대여서 자기가 그런 어떤 성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도 그게 인정이 되고 용서가 되는, 너그럽게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들. 물론 뭐 그 시대에 이제 노비와 양반의 계급, 계층 간의 차등이 너무 커가지고 그걸로 인한 어려움,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저는 좀 약간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사적 응징을 하는 드라마와 좀 약간 이렇게 맥락이 같은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자 홍길동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시대의 부조리가 있으니 이제 나서서 바로잡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더라. 두 번째는 이제 그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허용하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차용해서 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허용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것에 대한 일종의 신분 세탁이 아니겠어요. 그죠? 신분 세탁이고, 이제 이거를 제작한 제작팀의 의도는 그거였다. 이게 사실 조선시대에 이게 거의 이렇게 가짜 남편 사건이라고, 이런 아주 이 드라마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선조실록에도 이렇게 실릴 정도로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 뜨거운 그 이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인구도 적었고 양반 사회에서 있었던 일이. 네, 그리고 그 사건 자체가 그 당시에도 되게 이렇게 조금 핫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은 재산을 노려가지고 재산을 위해서 이제 누군가를 이제 죽이고 가짜 이렇게 노릇을 했던 그런 사건이라서, 그게 이제 실록에도 실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1500년대 사건인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오늘날의 시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재해석해서 봤을 때, 이 제작진의 의도는 가짜이지만 그게 진짜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또 존중이 되어지고, 이런 거는 충분히 그게 의미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고 사람이 해요. 단단하면 어디다 데려다 놔도 빛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보셨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임지연으로 분한 이제 구덕이가 아무도 없고 이제 자기 몸종으로 있는 막심이라는 이제 몸종한테는 그 사실을 다 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심이랑 둘이 있을 때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너랑 둘이만 있을 때는 나로 좀 살자. 그 얘기 하는 거 보면서도 이 작가가 이거를 알고 썼나?
타인의 삶을 빌려서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이제 뭐 양반가에서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 죽은 옥태영을 살아있는 실존하는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구더기가 가짜인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옥태영으로 인정해주고 다 그 사람에게 옥태영의 삶을 이제 살도록 일종의 응원 또 혹은 조금 더 좀 비판적으로 얘기해 보면 강요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자 주인공이 정말 자기네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할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땐 드라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언뜻 보이는 이런 거 연 변호사님 굉장히 날카롭게 캐치하셨네요. 쭉 보지 않으셨을 텐데, 역시. 그러니까 막 긍정적인 로만 보이기 위해서 긍정적인 모습만 보이는데요. 오히려 본인이 홀로 느끼는 외로움과 그 고독감은 더 크고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가장 핫한 문제점이 있죠. 또 뭐 애심단이라는 그런 무예단이 나와요. 저는 거기에 이제 많은 여성분들이 배신감을 느낀 그 남성 한 명이 1인 2역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거기 이제 윤겸 맞나? 네, 윤겸, 성윤겸. 성윤겸. 그분이 플러팅 하잖아요. 막 네, 내가 그쵸. 아는 여자 중에서. 저는 진짜 그 캐릭터는 진짜 잘못 만들어진 캐릭터 같고, 그 캐릭터가 뭘 상징하려고 했는지, 저는 진짜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드라마와 관련돼서 뭐 그 시청자분들이 올리는 댓글들을 좀 봤더니, 이제 사실, 본방 사수합시다, 막 이러면서 너무 재밌다. 그리고 시청률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서, 드라마가 어떤 극적인 재미의 요소는 분명히 있고, 그런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느끼고, 그래서 시청률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드라마가 될수록 사람들, 시청자들 중에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전혀 모르겠어. 이 작가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임? 뭐 이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의 명분을 위해서 개인을 철저하게 희생시키는 그런 약간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소수자라는 이슈를 이 드라마에 잘 예쁘게 녹여내기 위해서 그 한 캐릭터는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시민활동할 때도 그렇고 변론할 때도 그렇고 이 사건이 좋게 결론을 나는 거는 이 피해자 한 개인한테 좋은 결론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피해자는 결국 안 좋은 결론이 나고 뭐 앞으로 제도는 잘 개선되는 건 의미가 없는 건데 이 드라마가 딱 그런 모습이에요. 이 주인공 남자 윤겸 씨는 성윤겸은 자기의 성적 정체성 때문에 가족과 아내도 다 버리고 한 여자 인생을 완전히 짓밟은 캐릭터거든요. 이걸 그렇죠. 통해서 무슨 대의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지 이 드라마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거 아닐까. 네, 맞아요. 제 주변에도 되게 재밌게 봤지만, 결국 나오는 게 이런 거였어? 결국은 LGBTQ를 띄워주려고 만드는 거야? 뭐 그러면서 요새는 왜 모든 드라마에 이 코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동성애 코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 이거 보셨지만 15세 이상 관람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하고 이런 거를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은 되게 불쾌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드라마 작가분들이 드라마 써왔을 때 LGBT 퀴어 코드가 없으면 그 부분을 어디다 삽입해달라는 요청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새 모든 드라마들. 근데 이 드라마는 아주 주요한 이슈고, 거기에 이제 임지연 씨 입을 빌어서 말하잖아요. 차별금지법 이슈를. 그렇죠. 차별금지법의 주요한 이슈를 말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법이 꼭 약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다. 이 여성이 외지부가 될 때, 너의 원수라 하더라도 그 법을 통해서 보호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법을 지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막 이런 모든 이슈가 좋은 대사 안에 막 녹아가지고 섞여가지고 막 뒤섞여 있으니까 논리가 일관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젠더 간 갈등, 젠더 간 차별이 너무 극심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양반과 노비 정도의 차별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극의 형태를 빌려서 본인들이 느끼는
혹은 성소수자들이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이 이 정도다라는 걸 약간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게 보면서 이거는 진짜 뭐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홍보용 드라마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죽은 옥태영도 청나라 아시잖아요. 그죠? 이민자. 그러니까 약간 그 계급 갈등, 젠더 갈등의 요소로 만들어 왔던 것을 다 요소 넣은 거예요. 여성이 갈 수 없는 사실 외지부의 길을 그 변호사잖아요. 변호사. 아주 독특하게 여성이라는 상징성을 내세워서 시아버지가 그걸 그 여성에게만 허락해 줍니다. 그쵸. 이거 특혜 아닌가요? 막 이런 여성과 여성 간의 갈등을 뭐 이런 기존 여성들을 다 막 왜곡과 뭐 이렇게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려놓고 혼자서만 정의로운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드라마니까 재미로 보는 거지만 실제 현실을 이런 식으로 비유한 거라면 좀 심각한 문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봐왔던 이제 젠더와 성소수자 이슈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와 똑같은 형태로 주장을 해오셨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의 주장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드라마를 즐겨서 그냥 보는 청소년들한테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런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차별금지에 해당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재미있게 그냥 보다 보면 그냥 다 멋있게 보이잖아요, 사실. 멋있는 남녀 주인공들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아주 되게 극적으로 예쁘게 아름답게 막 멋있게 포장한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이 그냥 아이들이 어떤 이런 비판이나 이런 의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거고 그 당시에 어떤 시점에서 뭔가 그 작가가 시대를 통해서 이거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시대에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건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새겨지는 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게 보이고. 저는 이걸 꼭 지적하고 싶어요. 그 성윤겸이 자기가 이제 애심단의 단주라는 것을 드러났을 때 아버지와 부인을 배신하면서까지 자기는 아버지와 아들과 남편이기 전에 애심단의 단주입니다를 선언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모순적이죠. 그러니까 제 삶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로지 성소수자로서의 삶이 제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은 상관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결혼한 여성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밖에 내 정당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저는 여기서 약간 동덕여대 사태를 보았어요. 그러니까요. 어려움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남들의 피해를 겪게 하면서까지 내 주장을, 내 신념을 어떻게든 그 양반 가문 안에서 단주로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내에게 피해를 끼치더라도 이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변명하는 것이 너무 비겁했는데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드라마를 그냥 보고 즐기면 되지.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시시콜콜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고민을 해. 막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드라마니까 편하게 보고 즐기면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이런 문화, 이제 이런 컨텐츠들 안에 이런 어떤 메시지, 숨겨져 있는 메시지들이 이제 우리 성인들은 자기 판단이 다 있죠. 어떤 가치관의 기준이 딱 다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고 그냥 재미로 보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아직까지는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고 그 아이들의 생각은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걱정을 하는 거고요.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노출 수위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범죄가 막 극렬해지고 있는 것과 범죄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이제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다면 어떤 부분이 보호되어야 되는 것인지도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저희가 또 이야기해 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옥시 부인전 통해서 드라마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 메시지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